네, 반갑습니다. 신강섭의 지식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경고성인 멘트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뷰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 상승장이 좀 연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상승장의 끝은 어딜 것인가. 물론 이제 TV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지만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중간에 또 조정이 한 번은 찾아올 것 같거든요.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모든 주식을 좀 매도를 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관리해드리는 고객 포트폴리오는 국내 비중이 현금이 없습니다. 거의 다 채워놨다, 계속 유지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 한번 드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찍는 영상이고요. 시간, 날짜 고려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주식시장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전쟁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넣고 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지금은요, 전쟁 직전에 가짜 안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만 이슈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남미 쪽, 중남미 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큰 틀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겉모습으로 보게 됐다면 지금 가짜 평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걸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제 리서치 결과는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뉴스의 평화 소식에 안도하지 마라. 진짜 뭔가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끼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하신 지 대부분 더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이나 임시 휴전으로 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평화가 발표되고 종전 휴전이 발표되면은 시장이 안도하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화면인데요. 유럽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럽은요,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지금 경제 위기는요, 전반적인 외부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경기가 많이 침체권에 와 있고요.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에 국내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겨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요, 아직 정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유럽은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강제적인 이벤트가 존재를 좀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모 매체에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누적으로 인구 유출과 손실 누적으로 한계 상황에 와 있고, 전쟁을 끝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재건과 복구가 되려면, 경제가 복구가 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26년도 2월이 되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딱 4년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럽은요, 계속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거기다가 군수품을 팔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패턴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6.25 전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어떻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느냐, 바로 미군의 그런 유엔군의 군수 물품 기지를, 생산 기지,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중간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마진을 남겨 먹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죠? 따라서 미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배경도, 올해 사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좋았지만은 사실 가을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대조해 봤을 때는요, 미국 증시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상대적 성택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과 신흥국 자금이 여태까지 미국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큰 돈들이 미국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미국은 신이다,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변동성이 촉발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위험하다는 강력한 경고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불안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치적적, 군사학적, 지정학적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낫다는 판단하에 지금 유럽과 신흥국 자금들이요, 상반기와 3분기까지 상당히 몰려가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형태가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스닥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주들 전망하게 된다면요, 어느 정도 이 종전, 임시 휴전에 대한 안도 랠리로 인해서 단기 고점을 형성화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세롤에 대한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26년도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작년, 올해처럼 국내든 미국이든 원웨이로 쭉 올라가는 장세보다는 바로 리스크가 동반된 반정 형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승을 막 하다가 하락 반전하든지, 하락을 막 하다가 상승 반전하든지, 한반향, 단반향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닌 26년도를 변동성 장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기반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아마 이 가짜 평화 자본 도피로 인한 안도 랠리가 2월, 1월에서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2월 정도 안도 랠리의 가능성들이 존재하고요. 아마 3, 4월, 5월 달은요, 이런 안도 랠리 이후에 다시 한번 유럽발 또 전쟁 확대 리스크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이 큰 또 하락장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요, 바로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리서치한 결과인데요.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지금 뭐 로봇이든 뭐 드론이든 이런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상전의 가장 필수적 요인이요, 바로 전술적 기갑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좌측부터 보시면요, 현재 춥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도 상당히 추운 상황에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엄청 추웠죠. 혹한기로 인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 기갑 운영이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추워졌다가 어떻게 되죠? 추워졌다가 이 날씨가 풀리면서 눈과 얼음이 풀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라스푸티차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냐면 흑토 시대에서 어느 정도 흙으로 된 이 지반이 형성된 부분들이 눈과 얼음이 온도로 날씨에 따지면 녹으면서 이게 진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어느 정도 도로보다는 논과 밭으로 개활지를 진격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대규모 돌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완전한 기동력이 봉쇄되는 시즌이 바로 3월에서 4월 중순까지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갑 산업들이 대공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바로 4월 말과 5월 달입니다. 이때가 토양이 적당하게 마르면서 어느 정도 이런 야지 기동력들이 100%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물론 시계열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술적 휴전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소규모 전투 정도만, 국지전 전투 정도만 벌어지고요. 이러면서 임시 휴전으로 가면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아마 4월 초중순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전쟁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자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자, 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전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판단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항상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자금의 흐름들이 미국은 안전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올해 내내 전개됐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이 휴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미국에 있었던 돈들이 어느 정도 유럽이나 신흥국 쪽으로 다시 꽂힐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게 된다면 국내든 미국이든요, 어느 정도 이 전쟁에 대한 임시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도 랠리가 1월, 2월까지 신열 랠리를 아마 받아쳐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보도돼야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림을 서면 그림을 AI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요, 젤렌스키가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종전은 불가능하더라도 임시 휴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뉴스와 서명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안도랠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봅니다. 환호할 때 주식을 파는 게 저는 항상 월가의 격언대로 그렇게 좀 이행할 가능성들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요, 과연 저의 시장의 비유가 맞는지 거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어느 정도 이 뉴스가 보도가 될 때까지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매도할 생각 없고요. 오히려 이 뉴스가 보도되면 환호에 팔라는 형식으로 해서 국내든 미국이든 포트폴리오를 대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